한국전력 2021년도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할까 합니다. 전체적인 분석 결과 소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 인상 압력을 다음 정권에 넘기기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력은요, 본인들의 소개에 의하면은 1994년 10월 27일 주식 예탁 증서를 DR을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그런 소개가 되어 있고요. 본점은 삼성동 본사에서 떠나가지고 전라남도 나주시로 옮겨졌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한국전력 본점 소재지를 팔고서 큰 차익으로 인하여 언론에서는 한국전력이 배당 잔치를 하고 외국 여행까지 보낸다는 그런 비판적인 뉴스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건 지난 얘기고요. 재무상태표의 총 자산을 보면은 116조 기업이 되겠습니다. 손익상을 보면은요, 2021년에 매출이 60조를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3% 증가했습니다. 크게 증가하진 않았죠. 그런데 전력 및 원재료가 57억 원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25.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스루풋은 78.1%가 감소했고 스루풋율은 두 자릿수인 16.9%가 하락했습니다. 운영 비용은 4.8% 증가했습니다. TO의 생산성은 0.27로서 전년도 1.29에 비해서 이것은 완전히 폭락과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그 경영 성과를 냈습니다. 1.02포인트가 그러니까 100% 이상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업 손실이 7조 4천억 원이 발생했는데 전년도 2조 8천억이라는 흑자에서 무려 366.6%가 추락한 적자 7조 5천억 원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2020년 흑자는 오로지 한수원의 흑자 덕분이었습니다. 1.29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익 배당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와서는 한국 수력 원자력 원전 단가를 전력 구입 단가를 한전에서 후려쳐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정책적인 거겠죠. 그럼 왜 그랬을까? 그거를 한번 이렇게 탐험하는 기분으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력 판매 가격 추이를 말씀드리면요. 한국 전력 자체가 판매 전력은 주택용만 1.2% 인상시키고 나머지 전력들은 특히 산업용, 그 다음에 농사용 이런 그 전력 요금들을 다 낮추어 줬습니다. 이런 것은 한국전력이 기업 공개를 했다 하더라도 공공정부기관 성격이기 때문에 이 농사용을 쓰는 농촌만
싼 가격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야전력은 이 산업용에서도 혜택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심야전력 비용도 2%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또, 요거는 이제 한전의 판매 가격을 인하했다는 얘기고요. 거꾸로 그 판매 가격 추이에 나왔지만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판매 가격을 저기 승인을 해주는 건데, 전년도 60원 87전에서 58원 48전으로 3.9%를 인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화력발전 회사들은 5군데가 있는데요. 모두 10% 이상, 남동발전 같은 경우에는 최고 높은 24.2%까지 말하자면 판매 가격을 인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글로 정리해 보면은 한전 전기료는 주택용에 모두 인하시켰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을 희생양을 만들어서 이런 판매 가격을 2021년도에 만들었다. 이렇게 결과가 보이네요. 또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전력 구입은 이제 한국전력공사 입장에서 구매하는 건데 17.7%로 그 단가 인상이 시켜서 구매를 자회사들로부터 구매를 했습니다. 한국 원자력은 원전 연료 경수로 연료료가 15.2%가 원가가 상승을 했고, 중수로 연료료는 6.3%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는데, 아까 보듯이 판매 가격은 3.9%를 인하시킨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상승 압력을 조금이라도 반영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으로 원자력 단가를 깎았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정권입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은 원재료 가격 인상 요인을 판매 가격에 얼마 정도 반영시켰는지 모르지만, 아까 20몇 프로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사용량 비중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겠지만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원재료 가격 인상 요인을 화력발전 단가, 판매 단가는 인상을 해주었다.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NG가 이제 천연가스로서 이제 곽강을 받고 있는데, 그 사용량들은 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가도 좀 인상이 크게 됐고요. 그리고 바이오 중유라는 것도 쓰고 있는 모양인데, 중부 발전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단가 시유도 올랐고, 그 다음에 등경유 가격도 크게 올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연탄으로 아직 석탄 발전을 하고 있는 데가 남아 있는 거고요. 남동 발전에서 그 석탄 발전소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혼합해서 쓰는 건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부 발전에서도 유연탄을 쓰고 있네요. 이런 것을 자료를 통해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스루프 손익 분석을 위해서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운영 비용하고 두 개로 크게 디카플링해서 뽑았는데,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무려 25.1%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4.8%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 전력 구입비가 57조 원이나 되는데 전년도는 45조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남기 위해서는 전력 구입비를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론은 원전 재가동 및 SMR이라고 소형 원전 발전을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전문가들 선에서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지만, 그런 소리들은 다 5년 동안 묻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기 말에,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에 원전을 다시 돌려라 라는 것을 퇴임 전에야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을 보고서 한마디로 기가 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기 정권이 전력료 인상 독박을 쓰게 생겼고, 그걸 어떻게 벗어나야 할 것이냐 하는 게 차기 정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에서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어떤 피상적인, 단지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그냥 그저 반대한다는 그런 식의 뉴스 보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도 손익이 맞아야 되고, 국민 소비자들은 전력 단가가 크게 올라서는 안 되고, 그러면서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발전, 어떤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은 상식적으로 일개 시민으로서도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요 비용을 보면은 인건비가 1조 8천억이 나갔는데, 전년도하고 금액은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운영비용 대비 비율로는 17.3%로 거꾸로 0.8%가 인하가 됐고요. 감소가 했고, 직원 수는 137명이 줄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좀 늘었는데 다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그냥 채용해라 해서 되는 거는 절대 아니다. 말하자면은 직원을 채용할 만큼 그런 경영 상황이 돼야 채용하는 거지, 1년 만에 거의 다시 다 나갔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신입사원은 남고 경력자들을 좀 밀어냈겠죠. 뭐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은, 인당 평균 임금은 7,500만 원 선이네요. 한국전력이. 대기업보다도 좀 못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공기업으로서는 뭐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두 번째로 많이 나가는 비용이 그 수선비로 나와 있습니다. 1조 4천억 원이 집행이 됐고 전년보다 8.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그 재고가, 전력이라는 게 특수사항이 돼가지고 재고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 유지보수 수전 자재하고 기타 사업에 들어가는 재고자산인데요. 이것이 이 엉뚱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현금이 427억 원이 들어왔다면 재고가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거꾸로 15억 원이 증가를 해서 갭이 442억 원이 납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표에 있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 이게 이거를 그 빼주면은 여전히 그래도 386억의 차이가 있다. 근데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루프 기준 경영평가 지표로요. 전력 회전율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재고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원가 나누기 전력 구입비로 해봤는데 1.15 정도 나오는데 전년보다 조금 하락을 했지요. 그 다음에 TOE 생산성은 그 1.29에서 0.27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되지 않고서는 한국전력이 이런 손익을 낼 만큼 그렇게 무능한 경영자들이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전력이 61년 한갑이 된 그런 나이인데 오랜 그 경륜에 과연 그 0.27까지 떨어뜨릴 이게 의도적이지 않고서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겠는지 2021년도의 경영 성적은 일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래가치라는 거 뭐 뽑아보고 있는데요. 78.7%가 하락했습니다. 주가 하락 요인으로 보게 됩니다. 수금 속도는 일정하게 똑같고요. 전년하고 대신 매입 채무에 대한 대금 지급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2조 4천억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하자본 대비 관계 및 종속기업 비율은 35.6%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 비유동 자산의 그 2조 4천억 투자는 유형자산 투자가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손실액이 됐습니다. 7,300억의 순손실을 냈습니다. 손실률로는 0.8%인데 전년 현금 수익률 10.5% 대비 11.4%가 하락했습니다.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은 한국전력이 차입한 돈을 얘기하는데요. 7조 1천억을 차입을 해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45.4%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연속 쭉 말하자면은 부채 비율이 레버리지율이 증가했다. 그리고 50%가 넘으면은 경영권에 또 간섭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성과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 반짝 작년에 1.29라는 생산성이 나왔다고 해서 7,800억의 이익 배당을 올해 한 거죠. 전년도 이익을 보고서 7,800억 이익 배당을 했는데 ROE로는 0.9%. 그러니까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올해 적자가 예상된다면 배당을 해서는 안 됐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익 잉여금으로 내부 여축을 해놔야지 이걸 그냥 돈 좀 작년에 이익이 났다고 쫄랑쫄랑 그 이익 배당을 하는 꼴은 아주 그 우스운 애들 장난 구멍가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표현, 이런 기분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최종 2021년도 1년 동안 6조 4천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1.8%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은 725%로 작년 880%보다도 160%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누적 성장 자본율은 13배에서 11.6배로 해서 한 1.5배 정도
누적 자본이 감소했습니다. 주가는 22,800원으로서 2020년 말 27,400원 대비 4,600원 감소인데 1년 동안에 뭐 등락폭은 굴곡이 심했을진 모르지만 1년 이상의 기간을 봤을 때는 내려갔다. 그게 장부 가격으로는 장부 가격에 비해서 31% 수준이다. 지금 같아서는 더 내려가 가지고 어떤 그 의미 있는 큰 대자본 세력이 가격이 쌀 때 지분율을 올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물론 한국산업은행이 2.33% 정도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18%를 가지고 있고 합치면은 50%니까 경영권은 뺏길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또 좀 6% 정도 가지고 있고 근데 외국인이 그러면은 한 56%인데 시중에 풀린 비중은 한 44% 되겠죠. 그 중에서 44% 중에서 15% 정도를 외국 투자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 하락을 누군가 모략가가 원해가지고 이렇게 내렸다면 이 싼 가격일 때 사놓고 원전을 돌리게 해서 가격이 한국전력의 흑자가 좀 나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돈을 벌어볼 생각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결산 분석이었습니다. 주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 가격이 싸면은 뭐 시중에서 쓰는 용어는 누가 줍줍한다고 그러는데 개미들이 한국전력 그 주식은 어떤 큰 그 자본 세력이 끌어모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원자력 발전은 나가야 될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그 SMR이라고 소형 발전 설비로 가야 한국이 에너지 전력 확보에 안정적인 그런 길로 갈 수 있다. 일개 소시민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고위 공직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 한국전력을 이끌어 갈지 계속해서 관심 대상으로 관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뭐 맺는 말로 최근 돌아가는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은 독일 메르켈 총리가 16년이라는 장기 집권을 했는데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해서 지구 환경을 아주 깨끗하게 보호한다는 그런 녹색당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16년이 흘러왔는데 그 대신 발전을 뭘로 했냐 그러면은 러시아 천연가스 노드 스트림 배관을 통해 가지고 들여와서 독일을 통해서 다른 또 유럽 국가로도 가고 해서 통과 이 통과료도 좀 먹고 자기네들도 쓰고 그렇게 되는데 그 메르켈 그 총리 여사가 동독의 공산당 출신이었고 또한 그 푸틴과 대학교 동창이다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러시아에 의한 천연가스 의존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그 미국이 그 셰일 가스가 터지면서 미국도 좀 유럽에 팔아 먹어야 되겠는데 이런 그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중간에 낀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당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은, 애꿎은 국민들은, 물론 아주 고생을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이 터졌을 때처럼 그때는 소련과 미국이라는 그런 양대 세력의 접전 경에서 한국이 이 세계 패권의 대리전 지역으로 어, 그런 아픈 역사가 우리한테는 있었던 거죠.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얼마나 정치하고 긴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관찰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전력 2021년도 실적 분석 결과를 소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